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거냐? 얼마나 불이 잘 나는가? 요게 성능의 기준이냐고? 야 진짜 화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이오닉 5는 단 한 번도 화재가 난 적이 없어요. 얘들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온 거야? 어디 좌표가 찍혔나? 왜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번에 현대차가 일본에 재진출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아이오닉, 넥소 이렇게 두 개 차종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근데 이번에는 현대가 일본에서 미디어 시승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매체 리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많이 보잖아요. 일본에는 야후를 주로 보거든요. 일본 최대 포탈이 야후야. 그럼 미국에서도 야후 쓰냐? 미국도 안 써요. 야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잘 나갈걸? 일본에서 야후가 여전히 1등이고요. 여기 가장 유명한 거 카뷰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야후 메인에 띄워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꽤 인기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사입니다.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능은 일본차 못지않게 가격은 저렴. 일본에 재상륙하는 한국 현대는 디지털 세대에 박히는 매력을 갖춘 실력파다. 박히는 매력?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제 현대는 세계 6위 빅메이커 이렇게 딱 메인에 뽑고요.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디지털 느낌이고 게임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숙하다, 뭐 승차감 좋다 이런 얘기 있고요. 대체로 좋아요. 이렇게까지 좋아? 약간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이 좀 적다. 그립 변화 같은 걸 알긴 좀 어렵구나.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 침착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지적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수소전지차 넥소는 더 좋다고 하네요. 이 항속거리는 WLTP 기준으로 820km. 한 번 충전하면 820km 간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주행거리죠. 일본은 원래 주행거리가 좀 뻥튀기 돼 있죠. 우리보다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넥소는 주행거리가 거의 600km 정도인데 일본에 가니까 820km로 늘어나네요. 참 대단합니다. 주행거리 뻥튀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격은 거의 우리 돈으로 8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보조금이 거의 2,200만원 정도. 이거 우리하고 거의 똑같네요. 우리는 한 2,25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인 가격으로 보면 도요타의 수소전지차 미라이 얘기를 하면서 미라이는 보조금이 140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주행거리가 길어서 2,2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굉장히 파워풀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요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얌전하게 운전하니까 그런가 보죠. 심지어는 이런 극찬을 해요. 크라운이 SUV가 되면 이런 달리기 느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라운이라는 차는 도요타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G90이 SUV가 된다면 넥소 같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무 과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핸들링도 아이오닉 5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고 하중 이동도 잘 되고 자동차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펀투 드라이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그 정도까지? 넥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메이커가 노리는 제로 에미션 차량 상당 부분을 현대에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뭐 좋은 얘기긴 합니다. 자 좋아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전문가가 시승을 해보고 그 소감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댓글을 볼까요? 여기 보면 댓글이 240개의 악플이 있습니다. 맞게 들으신 거예요. 그 안에 대댓글까지 하면 거의 한 300개가 넘는 악플이 있어요. 다 읽어봤는데 선플이라고 딱히 할 만한 건 별로 없고 그래도 좀 중립적이네 하는 것들은 한 서너 개? 그 정도입니다. 성능은 일본차 못지않게 가격은 저렴 이런 제목을 뽑았더니 야 드디어 한국차도 여기까지 왔는가? 하지만 한국차에 엠블럼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부끄럽고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같은 성능의 가격이 절반이라면 몰라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보조금 2,200만원 정도가 다 우리가 낸 세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낸 자동차세를 왜 여기다가 지불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악플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한국에 있는 악플하고 일본에 있는 악플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악플 학원 같은 거 있나? 왜들 이래? 진짜 이상한데? 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거냐? 얼마나 불이 잘 나는가? 요게 성능의 기준이냐고? 야 진짜 화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이오닉 5는 단 한 번도 화재가 난 적이 없어요. 얘들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온 거야? 어디 좌표가 찍혔나? 왜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지? 이게 악플러들의 공통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악플러들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존중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악플러들은 다 그냥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겠어. 이래도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마세요. 그냥 한국에서 다 사줄게. 우리가 다 사주면 되잖아. 아니 이 꼴을 하고서 이걸 팔아야 돼? 안 팔아. 그냥 일본 이런 거 굳이 가서 팔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갈라파고스로 그냥 남으라고 하세요. 그냥 도요타나 타. 그냥 우리도 너네 거 안 사. 이러고 그냥 서로 안 사고 안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심정적으로는 그냥 안 팔아 이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경제 논리라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를 굉장히 업신여겼던, 한국이라는 게 저 밑에서 기술 좀 주면은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서 발전해 오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나라가 되고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 월급 수준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일본의 월급 그래프인데, 이 30년째 월급이 동결되고 있는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을 추월하는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은 도요타예요. 가장 파급력이 큰 회사도 도요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 자동차 산업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일본 자동차 산업에 확실히 위협이 되는 그런 자동차가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도 자기들보다 훨씬 앞서가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나라가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더 평가받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일본 본토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화가 나는 거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를 감정적으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여줘야죠.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이고 우리가 더 훌륭한 제품을 우리가 보여주마, 가르쳐주마,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일본에 진출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